마지막 제 68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적용. 최근 출제 빈도에 보면 우리 여러분의 교재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 24, 25, 26, 27, 28, 29 한 문제씩 나왔다고 체크해 주시고요.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최근 30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고요. 아무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적용은 매해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강부터 68강까지 이어왔는데요,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책은 역대 규출 지물 중심으로 핵심 요약 정리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6080 법칙대로 공부하셔야겠어요. 그 뜻은 역대 기출 지문이 또 80% 이상 또 시험 문제 또 나와요. 바꿔서 나와요. 바꿔서. 그래서 6080 법칙 활용하라,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지금까지 쭉 68강까지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해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6080 법칙을 활용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80 법칙을 활용하라.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필기, 실기 시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회까지 필기, 실기 포함해서 23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도 2320문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출의 논점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의 목적은 심장과 뇌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고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이 시험 문제 나와요. 15, 17, 19, 27회 때 나왔어요. 목적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심폐 기능이 멈춘 후 약 6분 정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 내지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뇌손상이 온다. 4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심폐소생술 단계. 먼저 외워주세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반응 확인, 도움 요청,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게 심폐소생술의 단계입니다. 먼저 반응 확인, 의식 확인이죠.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대상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라고 질문하고 가장 먼저 뭘 한다? 반응을 확인한다. 가장 먼저 반응을 확인한다. 1, 6, 7, 8, 23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대상자가 반응할 때 정상적인
호흡과 맥박이 있다면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하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다. 일반적인 구조자는 119에 신고한 후 전화로 응급의료상담원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일반적인 구조자는 119에 신고한 후 전화로 전화 끊지 말고 응급의료상담원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다음에 도움 요청. 두 번째 도움 요청이요. 119 신고,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준비. 질문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11회 때 나왔어요. 질문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구조자가 한 명일 때 다음과 같이 한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119에 신고하도록 하게 하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또 다른 분한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요청한다. 동사무소나 뭐 공공기관, 지하철, 역사에 보면 다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가 다 있습니다. 119에 신고하게 하고 가까운 공공기관에 가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또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면 잠시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위에 도움 줄 사람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도 없어요. 그러면 잠시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다음으로 구조자가 2명일 때 다음과 같이 한다. 한 명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한 명은 119에 신고한 후 주위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오게 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없다면 119가 올 때까지 심장 압박, 인공호흡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슴 압박. 세 번째 단계 가슴 압박. 대상자가 반응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대상자가 반응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가슴 압박을 한다. 이게 28회 때 나왔어요. 정확한 압박 지점을 찾기 위해 대상자 가슴에 피부가 눈에 보이도록 옷을 풀어놓는다.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에 팔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친다. 이게 17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17회 때. 그리고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펼 수 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펼 수 있다. 다음에는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기 위해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자, 다음으로 100회 내지 200회 분당 100 내지 200회분의 속도로 시행한다. 이 중요해요. 10회, 13, 17, 24, 28회 때 나왔어요. 분당 100 내지 120회분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한다. 다음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압박한다. 몇 cm? 5cm. 3회, 7회, 17회, 24회 때 나왔어요. 깊고 강하게.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고요. 매번 압박한 직후 압박된 가슴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게 한 다음에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한다. 단 손바닥이 가슴에 떨어지면 안됩니다. 가슴 압박 시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흉골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는다. 어디? 흉골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시죠? 칼돌기 아시죠? 칼돌기. 예, 명치 끝에 보면은 이제 배하고 이 갈비뼈하고 연결되는 가운데 부분이 있죠. 그 칼돌기예요. 칼돌기. 교재 529페이지 사진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다음에 기도 유지.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기도를 유지가 필요하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29회 나왔네요.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입이 닫히지 않게 한다. 기도 유지를 배운 적이 없다면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하는 소생술을 권장한다. 다음 인공호흡. 기도를 개방하고 이마 쪽에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의 코를 막는다. 1초에 한 번씩 가슴의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2번 크게 불어넣는다. 28회 나왔어요.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2번 크게 불어넣는다. 인공호흡 시 과도한 환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가 팽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슴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한 다음 시행한다. 다음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 30대 20 비율 유지 중요합니다. 30대 20 외워주세요. 구조자가 1인일 때 가슴압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14, 17회 때 나왔네요. 인공호흡 2번을 10초 이내로 실시한다. 구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2분마다 또는 5주기, 1주기는 30회의 압박, 2회의 인공호흡이에요.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30대 20 비율인데요. 5주기의 심폐소생술 후에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해 준다.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 가슴 압박 중단은 10초 이내로 제한한다. 다음 회복 자세. 혀나 구통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이 없거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면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놓는다. 15회 때 나왔어요. 필름교재 531페이지. 이 그림을 하단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슴 압박 소생술. 손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죠.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3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의 필요성. 급성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 급성 심근색 후 발생하는 심실세동이기 때문에 가슴 압박과 빠른 제세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세동이라면 자동 심장 충격이죠. 제세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가슴에 붙이는 2개의 패드에서 감지하는 심전도 신호를 분석하고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전달할 에너지를 충전하여 제세동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인 4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가 시험 문제 역대 5번이 나왔네요. 16, 17, 23, 26, 28. 그리고 책은 30회 때 나왔어요. 책은 30회 때도 시험 문제 나와서 중요합니다. 먼저 전원을 킨다. 두 번째 패드를 붙인다.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네 번째 물러나라고 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다섯 번째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 순서요.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이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물러나 하고 제세동을 시행하고 다음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이 순서 중요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중요해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13, 17, 18, 19, 20, 25, 29회 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다음에 두 개의 패드 부착. 옷을 벗기고 부착하고요. 16, 18.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자,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여러분들 교재 534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이게 중요해요. 15, 16, 19, 20, 25, 29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순서 위치 잘 알아주세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자, 심장 리듬 분석. 심장 리듬 분석.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19, 20, 25, 29회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옳은 지문,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세동 필요하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 스스로 에너지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17회 나왔어요. 다음 제세동 시행. 분석 결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제세동 버튼이 깜빡인다. 충전이 완료되어 다시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쇼크 버튼을 누른다. 이게 16, 17, 18, 19, 25, 29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다음, 즉시 압박 다시 시행.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17회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18, 19, 25, 29.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 이것도 중요해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2분 간격. 16, 18, 20, 22, 29.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까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20회 때 시험 문제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출 오답 바로잡기. 가슴 압박 시행 방법에 대한 기출 오답 바로잡기. 손가락을 가슴에 대면서 압박한다. 손가락이 아니라 뭔가 손꿈치를 넣는다. 15회 가슴 압박 후 2번 인공호흡을 한다. 30대 20이라고 그랬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0을 한다. 30회 가슴 압박 후 2번 인공호흡을 한다. 가슴이 최대 5cm, 4cm 정도 눌리도록 압박한다. 10cm 가량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가 아니라 약 5cm 정도 눌리도록 한다. 5cm. 깍지 낀 손으로 젖꼭지를 압박한다. 가슴뼈, 흉골을 압박한다 했습니다. 흉골. 다음,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아니죠.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인 상태에서 압박한다.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 상태에서 압박한다. 양팔을 곧게 펴서. 다음에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 기출, 오답이에요. 오답 바로잡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한다.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중요해요. 패드는 옷 위에 붙여서 감전을 예방한다. 옷을 벗기고 붙여야 됩니다. 자, 패드 1은 왼쪽 쇄골 바로 아래, 패드 2는 오른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에서 붙인다. 전극 패드를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 붙인다.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패드를 붙여간다. 아니죠. 오른쪽 패드는 어디에?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어디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이게 중요하죠. 다음으로 심장 리듬 분석 후 전극 패드를 붙인다. 전극 패드를 붙인 후 심장 리듬 분석하는 거죠. 순서.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시행 중엔 움직이지 않도록 대상자를 잡는다. 버튼을 누르기 전 다른 사람의 환자를 찾게 한다.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손을 뗀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충전될 때는 가슴 압박을 하지 않는다.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 압박을 어떻게 한다? 시행한다. 심장 분석 중 음성이 나오면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답니다. 다음으로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 비율로 한다. 또 바로 30회의 인공호흡을 한다. 아니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비율로 하죠. 자, 1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한다. 6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6분이라고 2분 간격으로 실시한다 했어. 2분 간격.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마지막, 심장 충격 실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한다. 자, 역대 기출 오답 바로잡기. 틀린 질문 바로잡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기출 논점 알 수 있잖아요. 해보니까. 아, 어떻게 어떤 지문이 어떻게 바꿔서 나오고 또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구나.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6080 법칙입니다. 자, 핵심 조직계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맞죠? 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식 확인이다. 순서이겠죠. 의식 확인. 그 다음에 반응 확인이죠. 의식 확인. 도움 요청.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하고 상태 확인한다. 세 번째,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 질문이겠죠. 한 번이 틀리죠. 자,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는 시점은 119 구급대원에게 대상자를 인계했을 때이다. 맞죠? 5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회 정도로 시행하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몇 대 몇? 30대 2로 유지한다. 심폐소생술. 그죠? 다음으로 2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 심장 충격기는 호흡과 반응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환자만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버튼을 누르기 전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다. 맞고.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3번도 맞고요. 4번. 10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10분마다입니까? 2분마다죠.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2분. 4번이 답이네요.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 2는 오른쪽 빗장뼈에 붙인다. 맞죠? 자, 3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한 순서 알아두셔야겠죠? 먼저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전원을 켰어.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해야 돼. 패드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충격 제세동을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 이게 순서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2020. 자, 교재 총 페이지 수가 약 한 380여 페이지가 됐는데요. 제 68강으로 구성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핵심적인 것은 역대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를 했고요. 또 역대 기출에서 기출 오답을 바로 잡는 그런 훈련을 좀 해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출 논점 나오는 지문들을 우리가 파악했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족집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의 유형, 중요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강의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무튼 제 68강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시고요. 추후에 좀 더 압축되고 정제된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8강을 끝까지 들어주신 요양보호사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찾아뵙는 걸로 약속드리고요. 저는 이제 김창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